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이경민의 가정법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사연이 확실히 참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인데요. 갑자기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고 제 남편과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이 연락도 받지 않고 모른 척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실에 발각돼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라도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올리고 이 남편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상간녀가 내 남편하고 아이를 낳은 건데 근데 나의 남편이 이 상간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모른 척하니까 이 상간녀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의 아이로 그 사람도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유부녀였던 거죠. 얘는 선정이 딸이에요. 그래서 그 상간녀의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막장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친부가 지금 어쨌든 사연자의 남편이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인지청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청구가 뭐냐면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혼외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사연자의 남편이 이 아이에 대해서 나몰라를 하니까 이 아이가 가정법원에 우리 아버지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청구를 해야 되는데 인지청구를 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양육자로 지정이 되니까 양육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지금 사연자의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잘못 등재됐잖아. 그렇죠. 출생신고가 돼버렸죠. 이 상황에서는 인지청구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맞지? 왜 그러냐면 지금 상간녀의 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해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서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편 사이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거예요. 이 상간녀의 남편하고 그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이 친생자의 추정이 되는 그 친생자 관계를 깨지 않고서는 지금 사연자의 남편한테 인지청구의 소를 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요즘에야 기술이 워낙 발달하니까 머리카락만 빡딱 뽑으면은 누가 친엄마고 누가 친아빠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본인이 직접 낳으니까 친모는 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민법이 맨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는 그런 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결혼 기간 중에 애가 나오면은 일단 뭐 당신 아들로 칩시다. 그렇지.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친자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 관계를 먼저 끌어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친아빠한테 아빠 돈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오늘 피곤하다는 잘하네.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친생자 관계가 있는 걸 친생 추정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깨뜨려야 돼요. 그렇지.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 친생 부인의 소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해서 그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자 추정의 효력을 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간남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내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하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친생자 추정이 깨집니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를 법률상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네. 그래서 순번으로 따지면 친생 부인의 소가 1번, 그 다음에 인지청구의 소가 2번. 그렇게 해서 제보자의 남편이 아버지로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럼 이 제보자의 남편이 만약 인지청구의 소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됐어. 그럼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까요? 양육비 줘야죠. 당연히 아빠한테. 맞습니다.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아버지라는 게 친생자 관계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아버지니까 보호 의무도 있고 부양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이의 커가는 나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도 또 고려를 해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빡칠 일은 맞죠. 어떻게 들킨 걸까요? 상간녀의 그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때쯤 상간녀랑 이제 관계를 했으니까 내일 수도 있겠다고 넘어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렇죠. 상간녀 부부가 성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애가 아닌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기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상간남이랑도 하고 남편이랑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치. 네. 그렇지. 태어나고 나니까 애가 얼굴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상간녀랑 상간녀의 남편이 둘 다 O형인데 갑자기 저렇게 A형이 나왔어. 그치, 완전 그치. 다르다. 뭐 요런 거였겠죠? 그런 게 좀 드러나면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들켰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양육비라도 받아야 그치, 되겠다. 어쨌든 제보자 입장에서 진짜 속이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가정법원 사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분노가 끓는 사연이 많죠. 예, 8편에서도 또 찾아뵐 겁니다. 오늘 거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